쉽지만 성공은 어렵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기업은 많지만 그들이 여러분의 재산과 미래를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직접 챙기십시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 다니는 편인데요.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리에 있는 상점들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당장 눈에 들어오는 상점들은 카페인데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한때 창업도 고려한 적이 있어서일 겁니다. 요새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카페에 손님이 준 게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집 앞에 1층, 2층으로 운영하는 대형 카페도 예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댔는데 지금은 그 넓은 공간에 손님 서너 명이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도 식당 경영에 대해서 아픈 추억이 있어서 카페 사장님의 일이 남 같지 않네요. 카페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국내 카페 수는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지난 3년간 카페 수는 오히려 늘었는데요. 2017년에 15,184곳이었던 서울시 카페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해서 3년 사이에 3,351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왜 유독 카페에만 녹을 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카페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일부에서는 제가 카페를 하려다 그만둔 경험과 카페에 대한 흔한 오해를 통해서 창업 전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전쯤인가 카페를 차리기 위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었고요. 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카페를 차리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한 프로 정신 없이 그저 막연하고 낭만적인 취미생활의 연장선에서 생각했던 창업인지라 아마도 가게를 냈더라면 그다지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원두와 커피 맛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겠다 싶어서 강남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커피 회사에서 20년 이상 일하다가 독립해서 커피 원두 수입과 로스팅, 또 교육, 원두 도매까지 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론과 실기를 두루 거친 전문가로 당시 다른 카페에 원두를 도매로 공급하시던 분이었고요. 저와 함께 교육을 받던 분들 중에서는 현직 카페 사장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좀 우스웠던 게 카페 사장님인데도 커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 좀 신기할 정도였는데요. 당시 교육할 때 먹은 그 커피 맛은 카페에서 사 먹는 일반 커피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산지별로 원두 맛이 확연히 차이가 났는데요. 커피를 마시다 보면 산지를 알아맞힐 정도로 커피 맛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커피에 신맛, 또 단맛, 쓴맛이 섞여 있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마도 원두의 신선도와 또 로스팅 때문이 아니었나 짐작을 하는데요. 교육과 병행해서는 유명한 커피집을 또 다 방문을 해봤습니다. 홍대의 칼리커피라든가 전광수 커피도 맛을 봤고요. 우리나라 커피 1세대에 있는 박이추 씨가 내린 커피를 또 먹으러 가기 위해서 강릉 보헤미안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아직 커피 거리가 생기기 전이었고요. 지금하고는 달리 그때는 보헤미안이 외진 곳에 있었는데요. 이런 곳에 사람이 올까 싶었는데도 밤 늦게까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헤미안 외에도 강릉 테라로사도 몇 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모습이 확 바뀌는데 가게 규모가 확장되고 또 공장 건물이 늘어나는 거 보고 참 대단하다 느꼈죠. 보헤미안은 그 당시에는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완전히 그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크게 확장해서 다른 모습인데요. 그 당시 카페와는 간내는 커피 향이 가득 메우고 있어서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곳이었고요. 또 인테리어도 현대식이 아니라 가정집 같은 그런 정감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시끄럽지 않고 또 커피 마시면서 서로 맞은편에 있는
상대방하고 대화하기도 좋았습니다. 그때는 박이축 씨가 직접 커피를 내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과는 아무튼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의 카페 분위기가 지금 카페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분위기라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커피 교육을 받고 또 커피 명인들의 커피를 계속 맛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커피가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기는커녕 겁이 더 났습니다. 그냥 취미일 때는 괜찮았지만 내가 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게 되면 커피 맛, 로스팅, 서비스 뭐 무엇 하나 만만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제가 커피 맛에 많이 둔감하다는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실습한 저보다 커피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하지 않은 아내가 오히려 더 커피 맛을 잘 구별하는 걸 보고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카페 사장이 손님보다 커피 맛을 모르면 어떻게 커피를 추천하고 자신있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커피를 좋아하는 것과 또 커피를 상품으로 서비스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참이나 고민 끝에 결국은 창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카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카페 창업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돈 버는 것 외에도 절실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과거의 저처럼 취미와 직업을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직업을 선택할 때 하고 싶은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카페를 하면 잘 될 것 같다? 글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창업했다가 결과가 안 좋았던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카페에 대한 흔한 오해가 이 사업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카페 사장 하면 뭔가 딱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생겨버렸습니다. 티아 없는 깨끗한 하얀 와이셔츠에 앞치마를 딱 두른 사장이 나타나서 원두 향기를 음미하면서 갓 볶은 원두를 필터에 내립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원두 가루에서 솟아나는 풍성한 거품을 보면서 미소를 짓죠. 정말 끝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장면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 누군들 없겠습니까? 흔히 생각하는 그 카페의 흔한 풍경이 카페를 오픈을 하면 알바생들을 고용을 해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접대하죠. 본인은 한가한 시간 골라서 가게에 들러서 운영 상황만 체크하면 될 거라고 환상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커피 시장 계속 성장 중이라고 하니까 손님 떨어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이렇게 쉬운 장사가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다 바리스타를 주인공으로 삼은 드라마들과 또 낭만적으로 만든 커피 광고가 만들어낸 환상의 폐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공유도 아니고 강동원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생계 걱정 따위 없는 낭만적인 드라마나 광고가 아니라 적응하지 못하면 바로 도태되는 살벌한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또는 운동하면서 동네 카페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유난히 주인이 자주 바뀌는 곳이 눈에 띄는데요. 대부분 카페입니다. 5년 사이에 3번이나 주인이 바뀐 곳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였는데요. 세 번째 사장이 바로 제가 앞서 말한 전형적인 낭만주의자였습니다. 가게를 오픈한 후에는 직원하고 알바생들만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장의 아내로 보이시는 분이 알바생하고 함께 가게를 담당하더군요. 그리고 또 한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알바생이 사라지고 아내분과 딸 2사람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사장은 저녁에 들러서 일을 돕고 같이 퇴근했죠. 2년이 지난 후에 그것은 휴대폰 대리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손해본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억대의 금액을 넘을 겁니다. 현실 카페 장사는 광고와 드라마처럼 여유롭지 않습니다. 아마 그 정도 여유가 있다면 가게에는 망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먹는 장사처럼 카페 일도 힘들고 고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사람을 상대하는 업종이잖아요.
서 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까다로운 고객들의 요구를 일일이 다 맞춰야 됩니다. 이따금 사람 피 말리는 진상들도 등장하죠. 알바를 고용하다 보면 쓸만한 인재가 없고 또 말도 없이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제 인근에 새로운 카페나 또 프랜차이즈가 들어올지 몰라서 사장은 전전긍긍해야 하죠. 혹시라도 스타벅스라도 들어오면 가게를 접어야 하는 치명타라 다름없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도 회사 퇴직 후에 종로에 있는 빌딩 1층에 꽤 규모 있는 카페를 냈습니다. 그런데 가게 오픈 직후에 그 건물에 입주해 있던 대기업이 사옥을 옮기는 바람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사에는 변수가 많은데요. 요새는 또 코로나 때문에 홈카페가 대세인지라 매출에 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새로 런칭한 원투카페 신장세가 폭발적인 것도 걱정이 되고요. 혹시라도 가게 주변에 또 저가 프랜차이즈도 들어오면 커피 가격을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카페 장사도 참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렇죠? 카페를 하면 돈을 잘 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별로 없거든요. 커피 한 잔에 3,500원이라고 칩시다. 눈에 보이는 재료는 커피 원두와 물, 컵, 스트로밖에 없습니다. 커피 한 잔 원가는 기껏해야 500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알바생하고 또 사장의 인건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주에게 낼 임대료도 필요하죠. 수백에서 수천만 원 하는 커피 기계의 감가상각비도 생각해야 됩니다. 실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도 챙겨야 됩니다. 손님들은 낡은 분위기의 카페를 잘 안 갑니다. 카드 결제 시 또 수수료도 있죠.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부가세도 내야 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이 비용을 다 합치면 커피 한 잔의 원가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카페 사장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커피로 돈 벌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테이블 회전이 무척이나 느리다는 겁니다. 식당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식당에서는 한 테이블이 밥 먹고 가는데 채 30분이 안 걸립니다. 잘하면 점심시간에 2번 회전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카페는 테이크아웃을 제외하면 기본이 1시간입니다. 최악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진을 치고 있는 손님입니다. 테이블이 여유 있으면 상관은 없는데 규모가 작은 카페, 3개, 4개 정도 있는 그런 카페는 그런 손님들이 혼자 와서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는 순간 그냥 그날 매상은 끝입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미쳐 팔짝 뛰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정서상 나가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속만 끓이는 겁니다. 퇴직자들이 치킨집이나 또 카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메뉴를 만드는 교육 기간은 대개 1달 미만이고요. 바리스타 교육도 전문가 과정까지 3달 이상을 넘기지 않습니다.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이 사실을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경쟁자들은 줄을 서서 입장을 대기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극소수만 살아남는 피 터지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작 3달 교육받은 지식으로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기억될 수 있는 우리 가게만의 차별성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절대로 못할 겁니다.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몇 년은 고생을 해야 할 겁니다. 설령 고생 끝에 더 좋은 커피 맛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잘 알아주는 손님도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카페 차별화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도 난 무조건 카페를 열겠다. 우리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요식업을 할 때 꼭 새겨들어야 하는 명언인데요. 카페나 식당과 같은 먹는 장사의 경우에는 창업 컨설팅보다 현장에서 직접 일해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카페 창업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거나 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말은 다 거르십시오.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장은 가게의 구석구석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조건 밑바닥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게 최고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평소에도 손님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쉴 틈이 없는 그런 카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일을 배우십시오. 최소한 1년 정도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장이다 생각하고 그곳 사장님이 어떻게 카페를 운영을 하는지 잘 관찰을 해보십시오. 원두 구입, 커피 내리는 법, 또 직원 관리, 고객 서비스, 단골 관리, 이벤트 등등등등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챙겨보십시오. 막연히 상상만 하던 시절에 알 수 없었던 디테일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그게 다 돈이 되는 겁니다. 현장 경험을 하면 좋은 또 한 가지는 이 일이 과연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카운터 내에서 커피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카페 사업과 나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너무 답답하다. 뭐 이런 온갖 잡념이 다 들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생활을 1년 동안 제대로 밑바닥 생활을 거친 다음에 창업은 그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미래 10년과 수억 원의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되니까 반드시 해야 하고요. 그 과정을 다 마친 후에도 카페야말로 내 천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2부 카페 어지간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뵙죠.